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한반도 정세와 지구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예, 어제 미국하고 일본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들이 소위 2+2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건 뭐 이미 알려진 거지만 대외적인 파장을 우려해서 조용히 지지해 왔는데 이렇게 공동성명을 통해서 공식 환영한다고 한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같이 거기에 대응한다는 건데요.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또는 군국주의화로 가는 길이라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어제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공식 논평을 안 냈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일 동맹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논평조차도 못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케리미 국무장관이 센카쿠는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다라고 한 것도 중국을 크게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센카쿠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대응하겠다는 뜻인데요. 뭐 미국은 원래도 또 역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이 반발하면 한 발 물러나는 식으로 치고 빠지기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일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센카쿠 경비 강화를 위해서 최첨단 초계기 그리고 무인 정찰기 이런 것들을 순환 배치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미국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반면 중국은 나날이 부상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졌던 동북아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미일 3국 관계 보면은 미국을 중심에 두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뭐라고 할까요? 좀 지지를 부탁하는 듯한 그런 형국인데 일본 외무상이 어제 이상한 말을 했군요. 어제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케리미 국무장관한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성의를 갖고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표명하고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뭐 자기들의 억울한 것을 미국한테 얘기한 거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을 붙잡고 서로에 대한 서운함을 표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미 케리 장관이 북한하고 불가침 조약 가능성을 얘기했습니까? 케리 장관이 어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서 정통성 있는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준비도 돼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가침 조약이라는 거는 일단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거지만 어쨌든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하고 사실상 같은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먼저 해야지 핵협상에 나갈 수 있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케리 장관의 어제 발언은 북한한테 이 비핵화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오바마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케리 장관이 자기의 어떤 지론을 얘기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네. 요즘 북한의 핵 활동에 관한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케리 장관의 입장이 워싱턴 정가에서 세를 넣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는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얼마 전에 있었고 또 그저께는 5메가와트 원자로 주변에서 온수 배출 사진이 찍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 활동에 관한 더 뚜렷한 증거가 나온 건데요. 북한이 한편으로는 협상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재촉하기 위한 핵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이라는 위험한 활동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다시 가동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활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핵협상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움직임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역시 말씀하셨듯이 케리 장관 같은 미국의 대화파의 입지가 워싱턴에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의사당 주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군요. 워싱턴 DC의 의사당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의회 경찰은 의회 직원들한테 긴급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여성 운전자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경찰들의 검문을 피해서 전속력으로 의사당 쪽으로 달아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여성이 의사당 주변에서 차를 멈추고 나오자마자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왜 도망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테러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 경찰한테 총을 그러니까 맞대응을 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중단, 셧다운 사태가 있어서 이번 사건이 더욱 관심이 갔는데 일단 셧다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중해에서 또 아프리카 난민선이 침몰했다고 하던데요. 예,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 이 섬은 아프리카 대륙 쪽에 바짝 붙어 있는 섬인데요. 예. 이 해역에서 어제 약 500명의 난민을 태운 배가 침몰해서 94명이 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150명 정도는 구조됐지만 아직도 250명 이상이 실종돼서 희생자는 더 늘 걸로 보이고요. 또 구조된 사람 중에서 어린이가 1명도 없고 여성도 3명밖에 안 돼서 여성과 어린이가 많이 희생되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건너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요. 이 바다에서 작년에만 5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자, 대만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통이 검찰 조사를 결국 받았군요. 예, 마잉주 대만 총통, 우리식으로 하면 대통령인데요. 예. 최근 대만 정치권을 흔든 국회 도청 파문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총통이 검찰에 불려간 것은 2004년 천수이벤 당시 총통에 이어서 대만 역사상 2번째입니다. 마잉주 총통은 자기의 정적인 입법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의장을 내치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사법조직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국회 전화 도청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권 국민당 내의 내분을 보여준 건데요. 국회 도청이라든지 수사정보의 누설, 또 정치 공작 의혹 이런 쪽으로 계속 파문이 확산되면서 대만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망신을 당했어요? 베를루스코니의 정치 생명이 이제 정말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언론 재벌이고 지난 20년 동안 총리를 3번이나 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었는데요. 측근들이 배신을 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은 중도좌파 민주당하고 대연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세금 횡령으로 베를루스코니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자기네 당 소속의 장관 5명한테 장관직에서 사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거는 연정을 흔들어서 의원직 박탈을 막으려는 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소속의 총리가 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고 그러면서 베를루스코니의 측근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 신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장관직 사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들, 베를루스코니 당 소속의 장관들도 지시를 거부하고 사임을 안 했는데요. 베를루스코니의 최측근 자유국민당의 사무총장이 장관들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상원의 사면위원회라는 게 열리고 거기서 베를루스코니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금 포탈에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각종 혐의로 40건이 넘는 재판이 현재 걸려 있는데요. 그동안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남았었는데 세금 포탈 문제는 피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렇게 정치 생명이 끝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